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이번 주 주식시장은 괜찮았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이렇게 올랐고 특히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란 거죠. 그리고 중형주와 소형주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는데 게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준다면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어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돈을 투입했느냐 잠시 살펴보면은 유럽 자금들이 지금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시장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갔죠. 유럽 자금들이 지금 많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가 이번 주는 다 반등을 하였습니다. 전부 다 반등을 하였죠. 아직 달러 흐름 같은 경우는 크게 방향성이 없어요. 달러는 오히려 빠져나가는 국가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와 같은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일단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 자금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상승을 이번 주는 이끌었는데 조금씩 이탈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달러의 방향성은 없고 유럽 자금이 조금씩 다시 빠져나가고 일본도 빠져나가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은 들어가는 나라도 있지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나라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와 같은 그런 수급이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시장이 어떻게 나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투자를 하는가. 그러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크게 방향성이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일단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세계의 돈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유럽은행 총재가 22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일단은 당분간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10일 날 정말로 이제 유럽은행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드라기 총재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좀 더 뒷받침할 것인지 또 말을 어떻게 또 바꿀 것인지 그에 따라서 또 시장이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자금이 저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뭐 저렇게 총재가 어떤 앞으로 유럽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그 발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유럽에서도 돈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은 경기 부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연준에다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발언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돈이 풀리고 있고 그동안 세계 정시를 짓눌러 왔었던 미중 무역 협상도 타결에 이제 임박한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은 여전히 낙관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인도에서는 기준금리를 뭐 인하를 또 했어요. 지난번에도 인하를 했죠. 계속 경기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중에 계속 돈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세금 걷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또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 지원을 하거나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가지고 또 경기 부양을 하고 또 기준을 완화시켜서 시중에 돈을 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세금으로 정부에서 주도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나 또 어느 정도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되는 분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러 번 몇 번 달아드린 것 같아요. 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주택을 많이 부유하신 그 부동산을 많이 부유한 자본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면 고스란히 그 사람들이 다 받아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세금을 올려서 생산 비용이 어떤 제품의 생산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을 절대 그대로 다 떠안지 않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내가 내기 다 부담스럽다. 소비자 너희들도 내어라. 이렇게 해서 전가를 시키는데 그게 바로 물가 인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보면은 어이 너무 많이 올랐다. 또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서도 가게 가서 밥을 사 먹다 보면은 음식값이 이게 많이 올랐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민간 경기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또 세금을 자꾸 올려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돈을 걷어서 민간에다 다시 풀려고 하는데 여튼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 우리가 재료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물가 인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제 임금을 인상받았다 하더라도 임금 인상 그 이상으로 직접 생활에 필요한 물가들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간은 앞으로도 계속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세금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굉장히 이거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금을 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 일자리의 질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자리, 그러니까 민간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므로 인해서 기업도 세금을 많이 내고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일자리가 많아져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는 그 노인분들 일자리가 급증하거나 아니면 뭐 농촌으로 가서 귀농하시는 분들의 농업인들의 일자리가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약간의 좀 이상한 현상을 겪고 있어요. 여튼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금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민간 경기는 정부에서 아무리 현재 돈을 푼다고 해도 민간으로 직접 전달이 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직접 일일이 불러서 정부가 주도하면서 일당을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 기업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직원을 고용해서 밑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돈들은 그 기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해서 세금을 풀어가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은 결과적으로 다시 기업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순환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상당 또 시차도 있고요. 그래서 민간 경기는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가 인상도 계속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뭐 많이 없기 때문에 민간 경기는 계속 어려운 가운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지금 돈을 풀려고 난립니다. 또 우리나라도 돈 풀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돈이 풀리기 때문에 괜찮은 경기가 좋아서 뭐 그런 것보다는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 경기하고 주식 시장 경기는 계속 앞으로도 차별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또 하나의 큰 호재가 있죠.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퇴직연금 시장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주식 시장을 받드는 하나의 큰 축이 국민연금을 그 사람들이 내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 시장으로 그 돈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괜찮았다 하면 지금 국민연금은 주식 시장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고 다른 투자, 해외 투자라든지 대체 투자라든지 그런 비중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현재 퇴직연금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채권에다가 많이 투자하는 그런 거 선호하는 거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 최근에 몇 번 정리해 드렸듯이 주식시장도 은행 적금 이상으로 안전한 상품들이 있어요. 물론 뭐 주식시장 자체가 위험한 자산이지만은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튼 정부에서는 그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올해 2019년도는 주식 투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주식을 사두면 앞으로 퇴직연금이 계속 밀려 들어올 거니까 국민연금에서 차익 실현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 퇴직연금이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찾지 못했는데 예전에 올려드리는 것에 보면은 퇴직연금 규모가 또 엄청나요.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밀려 들어온다면 주식시장은 그냥 상승합니다. 돈 들어오면 상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2019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도 지금 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희망적이고 장기적으로도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민간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께서 세금 홀로 다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증가시켜서 내려버리기 때문에 돈이 잘 돌지 않아서 또 그리고 버는 돈에 비해서 더 많은 지출이 생겨서 민간 경기는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차별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내가 지금 주변에 돌아봐도 다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민간 경기하고 전혀 다르게 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불안 요인은 일단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연설이 9일날 잡혀 있어요. 아마 9일날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일날 그 부의장님께서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하느냐, 앞으로 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러면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할 것이고 뭐 지표를 좀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실제 내린다 이러면 정말로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여튼 시중에 돈을 풀겠다고 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날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 결정보다는 드라기 총재가 지난번처럼 계속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하고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했거든. 그때 필요하다고 하고 돈을 풀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는 발언을 한다면 여전히 역시 주식시장에도 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11일은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실제 인도 같은 나라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급준비율을 낮춰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고 있고 또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내리라 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중에 계속 돈이 늘어나는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뭐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나와가지고 너도나도 주식을 사고자 할 때 그때 가는 거지. 지금은 어떤 경기가 좋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자꾸 돈을 풀려고 하는 게 경기가 좋아서 푸는 게 아닙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아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투자는 아직은 관망하는 것이 좋고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현금 흐름이 좋고 수급이 좋은 종목에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도 이번 주만큼 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 자금들이 지금 서서히 엇갈리고 이탈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보다는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유입이 다음 주는 작지 않을까. 오히려 유출도 단기적인 유출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프로그램 매매도 있고요. 옵션 만기도 있고요. 그래서 금융 투자 또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기관들이 만약에 유입이 되고 외국인들이 조금 이번 주만큼은 매수하지 않더라도 약간 작게 매수하면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좋은 시장 이어질 수가 있겠죠. 다음 주 우리가 한 주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길게 보고 하는 거고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또처럼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간 종합 시황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돈이 이렇게 흘렀고 다음 주 시장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분위기를 쭉 파악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돈이 늘어나는 분위기라서 우리는 계속 희망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앞서 보인 것처럼 약 1조가 넘는 돈을 순매수가 했고 금융투자에서는 거의 한 2천억 원, 연기금에서는 1370억 원 정도, 그리고 기타 계열학과 해서 기업들이 한 95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투신 사모펀드 이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퇴직연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은 투신 쪽도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 주 시장에서 좋았던 종목들은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NC소프트, 기업은행,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이 괜찮았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으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의 수급이 대체적으로 다 괜찮았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자, 일단 수급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수급이 좋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관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위험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서 돌다리를 두드려 가듯이 가야 될 때도 있지만 돈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고 앞으로 또 돈이 더 풀릴 것 같은 상황이 쭉 연출되는 것을 지켜본다면 망설 필요가 없죠. 가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시험을 마치겠습니다.